GPS 좌표가 수신되는 지점 인근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 너구리가 정말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해서 폐사를 했다면 이 부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차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 시골 외곽의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약 2달 정도 살다가 이렇게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서 희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1-638번 너구리 추적 종료. 우리는 도로와 차량 운행을 통해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없애고 운전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야생동물들이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빨간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을 가진 삼각형 표지판 안에 노루인지 고란인지 모르겠는 사슴류가 깡총 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표지판 하나도 지금 이 도로는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운전자들이 그것을 조심해서 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 충돌 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건 역시 같은 개념으로 야생동물의 차량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태통로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생태통로라는 건 일정한 구역에서 도로 반대편에 있는 다른 구역으로 동물이 이동하고자 할 때 도로 노면을 직접 밟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떠한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터널형도 있고 육교형도 있고 다양한 생태통로가 있는데, 뉴스 같은 곳에서 생태통로가 굉장히 부실하다,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생태통로를 야생동물이 이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것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 생태통로를 야생동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물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야생동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두루 고려하지 않은 일부 생태통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생태통로를 야생동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생태통로를 통해서 야생동물에게 굉장히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생태통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그 생태통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도 울타리와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또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경향성이 더 높아진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하나의 생태통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비용 때문에 그들이 처한 위험을 외면할 만큼 우리가 책임이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차량 충돌 사고는 사실 야생동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야생동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개인이 직접 매 순간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어 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자면, 운전을 하실 때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야생동물은 자신이 서식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그 도로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숨을 걸고 여러 차례 횡단을 했던 경험을 한 그런 도로에 있어서는 그 도로의 성격을 꽤나 잘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평가하는 게 그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평균적인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고 차가 저기에서 오고 있으면 나는 지금 건너도 돼, 아니야 지금 건너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그런 생각을 하고 괜찮겠다 해서 건너려고 했는데 달려오는 차량이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서 빠르게 오고 있다 라고 하면 동물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도만 지켜주셔도 차량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국내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킨다는 건 사실 동물의 생존을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운전자, 정말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일종의 약속인 거잖아요. 이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사고임을 감안한다면 방어 운전을, 제한 속도를 지키는 운전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사체를 수습한 너구리는 불과 2달 정도의 삶을 야생에서 살고 결국에는 이렇게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조해서 잘 치료하고 재활을 거쳐 회복시킨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동물이 뭐 비슷한 이유로 또다시 이렇게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살려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력이 불과 뭐 며칠, 몇 개월 만에 물거품이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접근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구조나 치료의 손길을 받는 동물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방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너구리의 희생이 많은 분들에게 예방의 노력을 고민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